자, 32페이지. 자,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구라고 그랬는데, 명사의 역할을 하는, 자, 이렇게 단어들의 모임, 이게 구죠.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의 모임 속에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그랬고요. 이 단어들 중에서 주어 동사가 없으면 그냥 구입니다. 그리고 명사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명사의 역할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게 명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명사일 테고요. 여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구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어부터 봅시다. decide, 결정하다죠. decide 결정하다. remember, 기억하다고요. deliver는 많이 알지? 배달하다죠. 배달하다. 전달하다. mind는 마음이라는 명사로 있지만 얘는 동사잖아요. 꺼리다 이 말입니다. 꺼리다. 싫어하다. cheap는 값싼. stay는 머물다. 알죠? 머무르다. impress, 영향을 주다. 감동 주다 이 말입니다. impress, 영향 주다. 감동을 주다. audience, 청중이에요. 관객이죠. refuse, D만 빠집니다. refuse, 거절하다. 자, responsibility,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mistake는 실수. consider, ing는 빼야 되죠.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consider. give up, given이죠. given 3단 변화. 그러면 give up은 포기하다. solution, resolution입니다. solution 잘못 봤네요. solution은 해결책이고요. resolution 하면 결심입니다. resolution. remember, 기억하다. forget, 잊다.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다. expensive, 아까 cheap가 있었는데 expensive는 값비싼이에요. 비싼 겁니다. cheap는 값싼이고요. 베이커리 말 그대로 베이커리 빵집인 거죠. 자, 그들은 they decided to sell their house.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뭐를 결심했어요? sell을 결심했죠. 파는 것을 결심했단 말이에요. 뭘 파니? 그들의 집을. 그럼 to sell이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죠. 그러면 이런 걸 to 부정사라고 했는데 목적어죠. decide의 목적어니까 이 to sell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My cousin remembers meeting me when we were children. 나의 사촌은 기억합니다. 나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죠. 언제?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Did you ask him when to deliver the flower basket? 너는 그에게 물어볼래? 뭐를 물어볼래? 물어봤니네요. 뭐를 물어봤니? 언제 꽃 바구니를 배달할지를 그에게 물어보았니? 이런 거죠. 그럼 여기도 투부정사죠.
언제 배달할지를 물어봤는 거니까 직접 목적어, 마찬가지로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다. 자, 해석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를 말하냐면 목적어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구가 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얘가 목적어인지 아닌지는 이런 것들을 외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얘들이 목적어다 아니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읽으면서 그들이 결정했다. 뭐를이란 말을 있어야지 의미가 전달되겠죠. 사촌이 기억한다. 뭐를? 있어야 되죠. 뭐를? 너는 그에게 물어봤니? 뭐를 물어봤는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앞에서부터 해석하라는 의미는 그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요 밑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는 가끔씩 나옵니다.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안에 이 내용이 있으면 100%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크게 도움되진 않아요. 그리고 자,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에 decide의 목적어는 to set이고 remember의 목적어는 meeting이었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selling 하면 안 되냐? 이런 건 동명사잖아. 동명사. 동명사는 뭐가 동명사냐면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되죠. 동명사의 역할은 동사의 역할도 하고 명사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동사의 역할은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Their house는 sell의 목적어입니다. 집을 파는 거죠. 나를 만나는 거죠. 동사의 역할.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지. 그지?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자, to 부정사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어 자리에는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selling을 하면 되냐? to meet을 하면 되냐?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요 decide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만 쓰더라 이 말입니다. 미국 애들이.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gree, ask, decide, expect, learn, manage, plan, pretend, refuse, want 이런 거는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목적어로 동의하다, 뭐를 동의하다, to 부정사. 질문하다, 뭐를. 그러니까 질문하다 할 때 여기는 to 부정사가 안 한대요가 아니고 명사가 오면 상관없어요. 그럼 to 부정사냐, 동명사냐에서는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admit, avoid, consider, deny, enjoy, finish, mind, suggest, give up. 이런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런 동사들 단어 뜻도 다 모르는데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들, 동명사로 가지는 동사들을 언제 다 외우니? 그죠?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만 직전에 외우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할 거는 지금 설명해 줍니다. 자, 게다가 to 부정사, 동명사만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도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우니? 시험 치기 전에만 외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I don't mind staying at a cheap hotel. 나는 꺼리지 않는다. 값싼 호텔에 머물러 있는 것을 쪽팔리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He wanted to impress the audience. 그는 원했습니다. 청중들을 감명 주기를. 천중들에게 인상을 새기기를 원했다. She refus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mistake.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책임을 take, 지는 것을 거절했어요. 실수에 대해서. They are considering moving to London next year. 그들은 고려 중입니다. 내년에 런던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I really don't know what to get her for Christmas. 나는 몰라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 크리스마스로 어떻게 무엇을 줄지 말이겠죠. 무엇이 낫겠네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get her 그녀에게 줄지. 여기서 get은 기본 어떤데요? 이러면 안 돼요. get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장에 맞게 그때 그녀를 얻는 거 이상하잖아요. 크리스마스에 그녀를 얻는 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녀에게 무엇을 줄지. I gave up making New Year's resolutions a long time ago. 나는 포기했다. 새해 resolution 결심하는 것을 포기했다.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요렇게 자 외우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요. 일일이 외워봤자 외우는데 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우리가 영어는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밑에 걸 하고 갑시다. 그런데 특히 여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remember, 기억하다, forget, 있다라는 동사는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기보다는 경우가 달라요. Please remember to write to me when you get to New York. I remember writing a letter to him last year.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기억해 주세요. 편지 쓸 것을이죠. 나에게. 언제 너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편지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고요. 2번 I remember writing a letter to him last year. 나는 기억하는 거죠. 편지 쓴 것을 기억합니다. 작년에. 그러면 어떤 차이냐? 여기는 writing 하면 틀리는 거고 요 밑에는 to write 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to write가 자, 이 remember의 시점에서 미래의 일이죠. 아직 하지 않은 일이잖아. 왜? 뉴욕에 도착했을 때 편지 쓰라 그랬으니까 아직 편지 쓴 건 아니죠. 그지? remember의 입장에서 remember의 기준에서 to write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잖아. 그러면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야. 미래의 일이면 to 부정사. 자, 여기서 기억하다 이 remember의 기준에서 그에게 편지 쓴 것은 작년에 편지 썼잖아요. 이미 작년에 이미 편지 썼잖아. 이 remember의 기준에서 보면 편지 쓴 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일이면 동명사로 써야 되고 미래의 일이면 to 부정사로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니? 자, 요게 forge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forget이 들어가더라도 있다라는 거는 미래의 내용, 야의 기준에서 미래의 내용이면 to 부정사를 쓰시고 과거의 내용이면 동명사를 써야 된다. 자, 요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는. 그러면 야를 차용하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얘들의 시점에서 이 to 부정사의 내용은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대부분이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동의하다라는 말은 이 목적의 내용이 동의하다의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죠. 이미 했으면 동의할 필요가 없지.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벌써 하고 있는데. 그지? 동의할지 말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목적어가 미래가 오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오는 거야. 묻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매니지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의 내용이 이 동사들의 시점 기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면 to 부정사가 되고, 목적의 내용이 동사들 기준으로 admit, 인정하다, 피하다, 생각하다, 부정하다, 즐기다, 끝마치다, 꺼리다, 이런 동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에서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피해야 되죠. 하지도 않은 것을 피할 수는 없잖아. 부정하는 거. 하지도 않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 미래를 뭘 부정해? 즐기는 거. 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즐겨? 하고 있는 것을 즐겨야죠. 하고 있다라는 말은 즐기다의 기준에서 보면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 끝마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끝마쳐? 끝마치다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어는 과거가 돼야 돼요. 포기하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한 동사들이 해결될 텐데, 이런 몇몇 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이런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다. 왜? 동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remember, forget 같은 경우에 미래일 때는 to 부정사, 과거일 때는 동명사. 근데 여기서도 또 stop도 중요합니다. sto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왜? 하지도 않은 일을 stop, 멈출 수는 없어요. He stopped buying expensive things for himself. 그는 멈췄습니다. 뭐를? 사는 것을 멈췄어요. 값비싼 것을 스스로를 위해. 그전에는 값비싼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산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stop. 그러면 사고 있었죠. stop의 기준에서 보면 buying은 더 과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they stopped to buy some cookies at the 이 사실은 요 똑같은 요걸 쓰는 게 좋은데요. 예. 여기 expensive 요 문장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들어간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값비싼 것을 사기 위해 멈췄다. 이래 돼요. 자, 이건 베이커리에서 쿠키를 사기 위해 멈췄다인데, 자, 3번하고 바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sto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 3번은 그는 사는 것을, 비싼 거 사는 것을 멈춘 거죠. 이제 더 이상 비싼 거 안 산다. 이런 말이고. 4번은 목적으로 stop. 그는 멈췄다. 뭐를? 사는 것을 멈췄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목적어가 아니단 말이에요. 왜? stop은 목적으로 동명사를 갖기 때문에. 그럼 to buy는 뭐다? 그렇죠. 사기 위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멈췄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값비싼 것을 사려고 멈춘 거야. 어디에서? at 뭐 department store, 백화점 앞에서. 뭐 이래 되겠죠. 3번과 요 5번이라 할게요. 요 5번도 써놓고, 자, 강의 들으시는 학생들은 요 5번도 요 3, 4, 5번 요렇게 써놓고 꼭 비교합니다. 3번과 5번은 뜻이 전혀 다르죠. 사는 것을 멈췄다. 이제 더 이상 안 산다는 얘기고, 5번은 사기 위해서 멈춘 거야. 꼭 구분합니다. 이런 단어, 동명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를 외우는 것보다 3번, 5번 이거 구분하고 요거 remember, forget 요거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